하버드대가 다카는 가장 성공한 이민 정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건설한 트럼프 장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비공개 그룹 사용자 정보가 외부 개발자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BS가 내년에 22개의 지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이해 뉴욕 필하모니에서 헐러데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을 미 공군에 납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연말맞이 가볼 만한 영화 명소들이 선정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가 가장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은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408명의 젊은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교육과 직업적 성취는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들 중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의 74%가 최소한 2배로 연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을 쌓거나 승진을 하는 등 직업적인 성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다카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다카의 혜택은 주마다 크게 달라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얻는 정도는 주마다 다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주에서는 수혜자들에게 거주민 대학 학비 적용 혜택을 주지 않으며 기회를 제약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오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연방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다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수혜자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건설한 트럼프 장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밀수업자들이 가정용 무선 전동톱을 사용해 사람이 드나들고 마약이 운반되기 충분한 크기의 구멍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물점에서 $100 정도의 흔한 전동톱을 이용해 몇 달간 장벽에 구멍을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톱에 특수나를 장착하면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말뚝도 15분에서 20분 내에 잘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벽 건설에 자그마치 100억을 투입했고 사실상 뚫을 수 없다고 호언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갈 수도 지나갈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장벽이 뚫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비공개 그룹 사용자 정보가 외부 개발자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일 자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부 개발자들에게 비공개 그룹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그룹은 특정 주제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플랫폼 안에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그룹 구성원은 물론 게시물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 4월 페이스북은 비공개 그룹 내 접근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개발자들이 일부 비공개 그룹의 사진과 댓글을 게재한 사용자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까지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의 개발자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는 이를 제한하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어 아직 데이터 오남용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삭제 요청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됐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CBS 22개 지점이 내년 초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CBS는 올해 초에도 46개 지점이 폐점했습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지점들이 문을 닫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22개 지점에서 9,600만 불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CBS 재무 담당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게 더 이익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최근 소비자들이 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경쟁사들이 처방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CBS의 경쟁사인 월그린의 경우도 살펴보면 올해 초에 400개의 매장이 실적 부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연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뉴욕 필하모니의 할러데이 콘서트 일정 이창훈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뉴욕 필하모닉 할러데이 콘서트가 링컨 센터 데빗 개편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으로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콘서트, 관악 합주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주, 핸들의 메시의 공연, 2019년을 마감하는 신년 전야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12월 11일부터 14일, 4일 동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대형 화면을 통해 사양되는 해리포터 영화의 배경음악 전곡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관객들은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에는 헐리데이 브라이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트럼펫 등 관악 합주로 연주합니다. 12월 17일부터 21일은 연말 공연이면 빼놓을 수 없는 핸들의 메시의 공연을 펼쳐집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신년 전야 음악회도 진행됩니다. 지휘자 알렉산더 제미니나가 지휘를 하고 뮤지컬계에 살아있는 거장 스티븐 손더하임의 뮤지컬 곡들을 연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 픽업 트럭을 미 공군에 납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곧 테슬라 픽업 트럭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픽업 트럭은 미래에서 오는 군인용 장갑차처럼 보여 사이버 트럭이라 불립니다. 그가 출시 계획에 대해 말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머스크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과 통신용 군사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 납품 계획도 기업과 미 공군 간의 광범위한 협업 차원으로 보인다고 IT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이 아래 공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향후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 이내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평균 30.2%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됐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의 파업 종료도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치로 3.5%를 기록하면서 1969년 12월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미국의 뉴욕 3대 지수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호황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휴가 다가오면서 뉴욕의 영화 명소들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나 홀로 집에 2에 나왔던 장소들입니다.
맨해튼의 미드타운 명소들로 주인공 케빈이 온갖 환영을 받은 플라자 호텔과 VIP석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한 카네기홀, 그리고 케빈이 가족들을 제외한 록펠러 센터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다음은 스쿨 오브 락으로 음악교사가 된 주이핀과 그의 학생들이 수업한 장소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와그너 컬리지에서 촬영됐습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을 무대로 한 판타지 코미디물인 나잇 앳 더 뮤지엄도 영화 속 가볼 만한 장소로 꼽혔습니다. 밤이 돼 박물관의 문을 닫으면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머펫과 세세미 스트리트도 퀸즈 아스토리아의 뮤지엄 오브 무빙 이미지를 주 무대로 담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오던 한인 등 14명이 체포됐습니다. 아칸소주 잭슨빌 경찰은 안모 씨와 김모 씨, 고모 씨, 윤모 씨 등 한인 4명을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와 편의점 안에 불법 도박 기계를 설치해놓고 영업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12일 뉴욕 한인회에서 제3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앞으로의 활동과 60주년 갈라 행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효성 뉴욕 총영사에게 감사패가 증정됩니다. 이사회는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개최됩니다. NYPD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근무할 신입 경관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7세 이후부터 35세까지의 미 시민권자로 뉴욕주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 GPA가 2.0 이상으로 최소 60학점 이상 이수를 했거나 2년 이상 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중범죄나 가정폭력의 혐의로 기소됐거나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74차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결의안인 청년과 군축 비확산이 채택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표결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총의로 통과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8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어가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네오니아 약국 김세라 약사를 모시고 성인 예방 접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세라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사님 성인 예방 접종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성인 예방 접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4가지 정도는 꼭 맞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독감 예방 주사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주사, 폐렴 주사, 파상풍 주사까지 꼭 맞으시라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날씨가 추워져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네, 예전에는 독감 예방 주사라고 하면 그냥 한 가지로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맞게 됐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그 4가 주사하고 하이도즈라는 주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4가 주사라고 하면은 3가 주사, 처음 이제 예전에 있던 3가 주사에 한 가지 바이러스를 더 추가를 해서 4가지에 대해서 우리 몸에게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주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도즈라고 하면은 우리 시니어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에게 그 상가 주사에서 이제 항원을 4배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주사를 만든 주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에게 더 면역력을 높게 키워주는 그런 주사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다면 언제 맞는 것이 좋을까요? 네, 독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빠르게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시기는 1월에서 2월이에요. 그리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제 바로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3주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이나 아니면 늦게는 11월 말까지는 꼭 맞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백신의 경우 누가 맞아야 되나요? 이제 대상포진의 경우는 이제 아무나 다 앓을 수 있는 병이에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으셨던 분들은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존재하면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게 대상포진인데요. 이제 그 주사의 예방 접종에 한해서는 50세 이상의 성인들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주사는 2번을 맞는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간격으로 해서 2번을 맞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도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번에 예전에 맞으신 분들도 또 다시 맞아야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대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맞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주사는 조스타백스라는 주사였는데요. 피하 주사로서 이제 한 번만 맞으시면 평생에 한 번만 맞으시면 더 이상 안 맞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효능 자체가 그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확률을 50% 정도만 줄여줬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주사는 2번을 맞으시되 그 줄여지는 확률이 90에서 97%까지 됩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접종을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자기가 대상포진을 앓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럼 맞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또한 이제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계속 존재를 하고 있다가 면역이 낮아졌을 때 이게 다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주사로 2번을 맞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세라 박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레오니아 약국 김세라 약사님과 함께 성인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